당연히 냉장 보관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 식품이 냉장고에 들어가면 오히려 발암물질로 변해서 우리 몸에 암이 생깁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에서 꺼내야 할 식품과 식품별로 제대로 보관하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꺼내야 할 식품은 바로 감자인데요. 감자는 반찬이나 찌개, 국에도 자주 들어가고 그냥 쪄서 먹어도 맛있어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식재료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장을 보고 나면 당연하다는 듯이 감자를 냉장고에 쓱 넣으시더라고요. 상하면 안 되니까 더 오래 보관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냉장고처럼 너무 차가운 곳에 오래 두면 감자 안에 있는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는데 이 당분이 조리 과정에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당분이 늘어난 감자를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생기는데요. 이 물질은 주요 국제 기구들에서 인체 발암 우려 물질로 지정하고 있어요. 맛있게 먹으려고 두었던 냉장고 속 감자가 우리 몸의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얘기죠. 연구에 따르면 이 물질은 고온 조리를 할 때 생기기 쉬운데 특히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 감자에서 더 많이 생겨요. 쉽게 말해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감자 안에서 발암물질이 생기려는 변화가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냉장고 안은 생각보다 습기가 많고 자주 열고 닫기 때문에 온도가 오락가락할 수 있어서 싹이 더 잘 나기도 해요. 감자의 싹 부분에는 독성 성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특히 중장년층은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먹어도 속이 쉽게 불편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감자는 냉장고가 아니라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담아서 보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면 베란다 바닥 그늘진 곳이나 찬장 안쪽 구석자리 같은 곳이죠.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런 보관 습관이 결국엔 우리 가족 건강도 지키고 음식도 더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꺼내야 할 것은 토마토인데요. 과일이니까 시원하게 보관해야지, 상하니까 냉장 보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토마토는 냉장고를 싫어하는 과일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토마토는 사실 따뜻한 기후에서 자란 작물이에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는 순간부터 토마토 특유의 단맛, 신맛, 향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멀쩡해 보여도 딱 한 입 베어 물면 맛이 왜 이렇게 밍밍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변하는데요. 그게 바로 냉장고 때문이에요. 또 차가운 온도에 오래 두면 토마토 껍질이 쭈글쭈글해지고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질감이 변하기도 해요. 맛도 없어지고 식감도 이상해지고 그래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토마토는 익으면서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더 늘어나는 과일이에요. 특히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 건강, 피부 노화, 암 예방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냉장고에 넣으면 그 라이코펜 생성을 방해하게 되니까 좋은 줄 알고 보관한 게 오히려 몸에 이로운 성분까지 줄어들게 만드는 셈이죠. 그래서 토마토는 실온에 두는 게 가장 좋은데요. 햇빛만 직접 안 닿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익으면서 더 맛있고 건강해집니다. 만약 너무 익어서 물러지기 직전이라면 그때 잠깐 냉장고에 넣어두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넣는 건 정말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냉장 보관을 피해야 하는 음식은 바로 견과류인데요. 호두, 아몬드, 캐슈넛, 땅콩 같은 견과류를 몸에 좋다는 말에 한 번에 많이 구입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맛도 변하고 영양도 뚝 떨어집니다. 견과류에는 기름기, 즉 지방이 많잖아요. 특히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냉장고처럼 습도와 온도 변화가 있는 곳에 오래 있으면 산패 현상이 생깁니다. 먹어보면 묘하게 비릿하거나 텁텁한 맛이 느껴지고요. 게다가 냉장고 문을 자주 열고 닫다 보면 그 안에 습기가 견과류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서 바삭한 식감이 눅눅해지고 심할 경우엔 곰팡이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잣이나 호두처럼 기름기가 많은 견과류는 더 예민한데요. 그럼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실온이 제일 좋아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습기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요. 집에 난방을 자주 틀거나 여름철이라 걱정된다 싶으시면
냉동 보관은 괜찮습니다. 냉동은 온도가 일정하고 습기 유입도 적어서 장기 보관할 땐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러니 견과류의 혈관 건강, 두뇌 건강, 노화 방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보관을 신경 써야 합니다. 네 번째는 들기름, 참기름입니다. 이런 기름들을 요리할 때 자주 쓰잖아요. 비빔밥을 드실 때도 넣으시고 나물 무칠 때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병으로 사놓으시고 상하지 말라고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경우가 참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기름한테는 안 좋은 환경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들기름과 참기름은 기름 중에서도 향이 강하고 아주 섬세한 기름인데요. 온도나 습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냉장고 안은 온도가 낮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습기와 공기에 계속 노출되잖아요. 그런 환경에 기름을 오래 두면 기름이 굳거나 맛이 탁해지고 특유의 고소한 향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특히 들기름은 더 예민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하얗게 굳으면서 기름이 끈적해지고 심하면 쩐내처럼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상한 건 아닌데 먹고 싶은 기분이 안 드는 상태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참기름과 들기름은 보통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분이 자꾸 온도 변화나 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됩니다. 그러면 몸에 좋은 기름이 오히려 산패된 기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어디에 보관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시죠? 햇빛 안 드는 서늘한 실온, 예를 들면 찬장 안쪽 깊은 곳이나 가스레인지에서 좀 떨어진 싱크대 옆 서랍 같은 곳이 제일 좋아요. 뚜껑은 꼭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큰 병보다는 작은 용량으로 사서 빨리 먹는 게 훨씬 현명한 소비법이에요. 가능하면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이건 참기름, 들기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기름 대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조금만 알고 보관 방법을 바꾸면 고소한 맛도 훨씬 오래 유지되고 영양도 온전히 챙길 수 있고 음식도 훨씬 맛있어집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로 평생 혈당 관리를 하고 살아가는데요. 당뇨를 예방하려면 흑염소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흑염소는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어서 노년기에 필요한 골다공증과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돼요.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뇌 기능을 도와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해요. 소고기는 0.7%, 돼지고기는 1.3%에 불과하지만 흑염소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는 꾸준히 섭취하기 위해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시중에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가짜 흑염소 진액도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액상차나 추출 가공 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추출물로 2차 가공해서 만든 건데요. 흑염소 함량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값싸게 만들었으니 효과도 볼 수 없겠죠. 진짜 흑염소 진액은 황제실록처럼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구매하셔서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는 양파인데요. 양파는 거의 모든 집에 항상 있는 식재료잖아요. 찌개에도 들어가고 볶음에도 빠질 수 없고 생으로 드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양파를 구입 후 채소칸에 쏙 넣어두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그런데 냉장고에 넣어두면 겉껍질이 눅눅해지고 안에서부터 곰팡이가 피거나 물러지기 쉬워져요. 특히 양파가 잘 썩는 이유 중 하나는 수분을 너무 쉽게 흡수하는 성질 때문인데요. 냉장고 속 습기를 잔뜩 머금다 보면 속에서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고 조리할 때도 물컹물컹해서 맛이 덜해지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양파를 냉장고에 넣으면 다른 식재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양파는 강한 향을 품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다른 재료에 스며들 수 있고 반대로 양파도 다른 재료의 습기나 냄새를 흡수하면서 더 빨리 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양파 또한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실온, 예를 들어 베란다 구석이나 부엌 찬장 바닥 같은 곳에 망에 담아서 걸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대 비닐봉지에 꽉 막아 넣지 마시고요.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요리하다가 반만 쓴 양파도 있으시잖아요. 그건 랩으로 잘 싸서 냉장 보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래 두면 냄새도 나고 세균도 금방 번식할 수 있으니 하루에서 이틀 정도 안에 꼭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냉장고에 보관해야 건강을 지키는 음식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밥, 찜, 국 같은 조리된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솥에 밥을 그대로 두고 국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채로 며칠 먹는 경우 꽤 많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익힌 음식도 상해요. 심지어 익힌 음식이 더 빨리 상하기도 하는데요. 조리된 음식은 단백질, 수분, 탄수화물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세균이 정말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익히면서 원래 식재료에 있던 자연 방어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훨씬 더 빠르게 자라요. 특히 여름철이나 환기가 잘 안 되는 계절엔 하루만 실온해둬도 국에서 신냄새가 나고 밥은 끈적해지고 찜은 안에서 부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번 먹고 남은 음식은 꼭 식힌 다음에 냉장 보관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다만 2, 3일 이내에 다 드시고 그 이상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아요. 먹기 전에 반드시 충분히 데워서 드시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는 속까지 뜨겁게 되도록 꼭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는 달걀인데요. 달걀은 마트에서 사올 때 보면 그냥 실온에 쌓여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온 보관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런데 꼭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란 껍질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 살모넬라균이 있어요. 이게 한번 증식하면 식중독을 일으키는데요. 그런데 이 세균은 온도가 낮을수록 활동을 멈추고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실온에 그냥 놔두면 특히 여름엔 하루 이틀 만에 균이 번식해서 계란을 익혀 먹어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세균의 성장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달걀 껍질에는 작은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는데요. 공기, 냄새, 습기 같은 걸 그대로 흡수합니다. 실온에 두면 주변 음식 냄새도 배고 습기 때문에 곰팡이처럼 검은 얼룩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냉장고에 넣으면 그런 부분들도 꽤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갑자기 온도차가 생기면 껍질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데 그 물기 사이로 세균이 침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란을 냉장고에 보관했다면 꺼낸 다음 바로 씻지 말고 사용하기 직전에 씻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미리 씻어두면 오히려 껍질 보호막이 없어져서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란 보관은 냉장고 문칸보다는 안쪽 깊은 칸에 하시는 게 온도 변화가 적어서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먹는 것, 보관하는 것 하나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영향을 준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건강을 위해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드셔야 하는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오메가3 대부분이 값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은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물개로 만든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에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E, D까지 두 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는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